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부의 인문학입니다. 저자는 브라운스톤, 출판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브라운스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시작으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팬을 확보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의 원칙과 기법을 정립한 저서 부의 본능, 내 안에 부자를 깨워라, 남에게 가르쳐주기 싫은 주식투자법 등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테크 초창기 그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인세는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의 인문학 책 속의 머릿말과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머릿말, 성지순례 온다는 전망글. 사실은 인문학 속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예언일 뿐. 나는 동갑내기 아내랑 8년 연애 끝에 결혼해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혼수도 폐물도 없는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빼서 모은 종잣돈 500만 원으로 재테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그 500만 원을 50억으로 불려서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진짜 재벌들은 50억쯤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 그것은 꿈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을 지키거나 불리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복했다. 나는 대학 때부터 자유를 꿈꾸었다. 직장 생활은 지긋지긋했다. 42살이 되던 해 나는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다.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아내와 나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면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일이라곤 여기저기 볼거리를 찾아다니고 이름난 맛집을 차례로 탐방하며 노는 것이 전부였다. 마침내 소망하던 자유를 얻은 것이다. 아마도 직장을 더 오래 다녔다면 지금보다는 재산이 조금 더 늘었고 사회적 지위를 더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른 은퇴 덕분에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딸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딸은 원하던 전문직에 종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와는 지금도 친구처럼 지낸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부정맥으로 고생을 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것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또 아내와도 여전히 친구처럼 잘 지낸다. 남들보다 빨리 은퇴해서 젊을 때부터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 나이 들어 갑자기 부부가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을 겪는 친구들 부부와는 많이 다르다. 이만하면 소시민에겐 꿈의 삶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 몇 년 전 우연히 카페를 알게 되어 심심할 때마다 우석이란 필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부동산 전망이나 투자 조언이 맞아떨어지면서 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한 2017년 11월부터 일관되게 서울이 아주 많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을 위시해 내가 찍어준 곳을 중심으로 오르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나머지 서울 지역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움직였다. 2018년 1월에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역시 전망은 딱 맞아떨어졌다. 비트코인은 내가 경고한 날부터 내토막이 났다. 또 서울 아파트가 2018년 4월 이후 매물이 잠겨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한두 달의 시차가 있었지만 그 역시 적중했다. 2018년 2월부터는 재개발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역시 맞아떨어졌다. 전망마다 척척 맞아떨어지다 보니 어느새 내게는 팬이 생기게 되었다. 부동산 스터디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유하게 된 것도 바로 적중률 덕분이다. 언젠가부터 내 전망글에는 성지순례에 왔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내 글을 출력해서 남편이나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회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배우자가 운전할 때 내 글을 읽어준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다. 세상 돌아가는 건 전혀 모르는 주부이지만 내 글을 읽고 투자를 시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신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자녀 교육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회원들의 공감이 컸고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는 입시 전망까지 적중하면서 우석이란 캐릭터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동안 내 전망이 들어맞은 것은 내게 신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전망이 적중률이 높은 것은 그것이 단지 내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렸기 때문이다. 나의 거인은 역사 속에 살아있는 경제학 거장이다. 실제로 나는 카페에 인문학적인 관점의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썼다. 처음에 한두 번 썼더니 부동산 전망글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았다. 당장 몇 달 뒤의 전망도 좋지만 부동산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는 경제학자나 철학자의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다고 더 써달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 나는 인문학적 배경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물론 나보다 인문학을 더 많이 아는 교수나 지식인은 차고 넘치도록 많다. 그러나 나처럼 인문학을 돈 버는 것과 관련지어서 읽고 생각하고 실전 투자로 연결시킨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아직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인들의 투자 통찰을 아주 알기 쉽게 알려주려 한다. 아무리
어려운 경제학자나 철학자의 사상도 중학생이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쓰려 노력했다. 이론과 메시지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심지어는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은 어쨌거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것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권 한 권 직접 읽고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자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 내가 그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 실려있는 내용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좀 더 잘 전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직감만으로 타인의 입소문에 의존해 큰돈과 시간과 열정을 날린 몇몇 친구들에 대한 애정을 여기 다 담았으니 부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프롤로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남들 보기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듯하다.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다. 나는 성과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엉뚱한 곳에서는 열심히 삽질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무작정 노력하기 전에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인생이 편하다. 진입장벽이 곧 수익이다. 내 친구 A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너무나 외진 지방이라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다. A 부부는 가맹점 사업만 열심히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다.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지만 그 수입이란 게 부부의 인건비에다 투자한 사업 자금에 붙는 쥐꼬리만한 이윤뿐이었다. 그러다 4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권리금도 포기하고 시설 일체를 단돈 100만 원에 넘겨주었다고 한다. 그나마 임자가 있어야 원상복구 비용을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4년간 정산을 해보니 그동안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가 쓴 거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원래 가맹점은 통제권이 없는 비즈니스다. 본점에서 재료비를 올리거나 광고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든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생겨서 이익을 깎는다. 결국 그 가맹점 사업은 인건비 따먹기 사업이다. 절대 큰 돈을 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또 다른 친구 B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고 싶다. B는 신도시에서 패스트푸드 가맹점 사업을 한다. 2년 전에 가맹점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속으로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치른 상태라서 그냥 잘 되기를 빈다고 말해주었다. B는 처음에는 희망에 부풀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인근 오피스텔과 빌딩이 다 완공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3년이 지났고 인근 건물은 모두 완공되었지만 공실이 많았고 매출은
기대한 만큼 오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아르바이트생 관리는 더 힘들어졌다. 이젠 가맹점을 팔려 한다고 했다. 입지가 별로라서 앞으로도 장사가 그리 잘 되지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가 한 몸고생,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일을 벌이고 말았다. 최근에 다른 신도시의 신축 빌딩 상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맨 처음 분양하는 구분 상가를 분양받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신도시는 상권이 언제, 어떻게 형성될지 아무도 모른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확률로만 본다면 상 가격에 다시 대팔 수만 있어도 나는 성공이라고 평가할 것 같다. 물론 낮은 확률을 뒤엎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부디 그랬으면 좋겠지만 나는 또 입을 다물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언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힘들다. 상가는 넘친다.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파트는 청약 통장 같은 진입장벽이 있다. 그러니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그럴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가, 빌라,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왜 그럴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다는 뜻이다. 이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진입장벽이 없다면 수익도 별 볼 일 없다. 게다가 구분상가는 통제권이 없다. 통제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기 혼자서 갈아엎을 수가 없단 이야기다. 그냥 몇 호로 불리면서 전체 상가의 의견에 따라야 할 뿐이다. 이런 상가의 운명은 독립적이지 못하기에 전망이 어둡다. 독립적인 상가는 뭘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가는 뭘까? 바로 꼬마 빌딩이다. 게다가 지금은 인터넷 정보혁명으로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이란 책 제목을 들어봤다면 상가를 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상가가 힘든 것은 아니다. 분명 잘 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을 보면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홍대 같은 상권인데 여기에서도 인터넷이 대신할 수 없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만 성업 중이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돈이 들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체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복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다. 책 속에 돈이 있다는 검증된 진리.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번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이다. 두 사람 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었다. 그들을 보면 독서와 돈 버는 것 사이에 분명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 역시도 투자 아이디어를 책 속에서 얻곤 한다. 주식 투자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5배를 벌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독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원랜드가 생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당시 내가 알던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은 강원랜드 현장 답사까지 다녀오고서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길도 험하고 외진 산골짜기에 누가 도박을 하러 올까 하는 의구심에 투자를 접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다. 왜냐하면 로버트 윌슨이란 전설적인 투자자가 카지노주를 공매도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에 파산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한국인들 역시 도박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피터 린치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카지노주의 엄청난 위력을 언급하고 있다. 책에서 카지노 주식에 대한 글을 읽지 않았다면 나도 강원랜드를 지나쳤을지 모른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나는 카지노 주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내 집 마련이 목표였던 A는 안 먹고 안 입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5년간 모은 돈이 2억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중에 억 단위 현금을 모은 사람은 없었기에 A는 뿌듯했다. 이렇게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자신이 바보 같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쓸 거 다 쓰고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던 친구가 빚을 얻어 산 집이 1년 만에 2억이나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와 비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노력이 멍청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며 회의감에 빠졌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서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절약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옥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더라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직원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절약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